부거운나라 변호사입니다. 군인 징계 관련돼서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많은 군인분들이 징계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대는 민간하고 달라서 군사경찰, 그다음 군검찰이라는 형사권을 쥐고 있는 형사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사법기관도 있는데, 군대 내에선 당연히 직장이니까 징계권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단 하나가 발생을 하면 징계, 그 다음 형사 절차, 이 두 가지 절차를 같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미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징계로 해결을 하고, 좀 중하다 싶을 때는 형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형사 끝날 때 이제 징계로 넘어가서 이제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그게 군대 내에서 있었던 형사사건 중 일부, 성범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군대 입대 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민간에서 이제 수사권을 행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돼서, 작년부터는 이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 민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재판을 받아요. 이제 이런 사건들 외에는 지금도 군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형사 절차 그리고 징계 절차,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군대 내에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군대 내에서 누가 이렇게 딱 신고를 하거나 이게 비위가 적발이 됐을 때 이게 형사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어떤 폭행이라던가 아니면은 특히 성범죄 같은 피해자가 있을 때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지 안 할지, 아니면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어느 절차를 할지, 둘 다 할지, 이런 것들을 피해자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피해자가 저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징계 절차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형사로 별도로 입건은 하지 않고 징계 절차만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가 더 약한 거 아니냐, 형사처벌보다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징계 절차만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징계는 형사 절차처럼 아주 엄격하게 조사가 되거나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징계라는 거는 직장 내 어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 그리고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징계권자의 재량, 그러니까 지휘관이 되겠죠. 지휘관의 재량이 많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증거에 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냥 이제 징계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징계위원들이 그냥 견책 정도 받으면 좋겠다, 감봉 1월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사실 인정을 하고 징계를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 나는 정말 하지 않았는데 어떤 다른 여타 증거들에 의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 안 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아주 엄격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사실이 있었던 걸까 없었던 걸까 라고 아주 면밀하게 보지 않고 그냥 어쨌든 이렇게 소란이 발생했고 잘못한 건 도의적으로 잘못한 건 맞으니까 이 정도 경징계는 받아도 되잖아 라고 해서 징계가 탁 내려져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피해자가 조금 있다가 나 알아보니까 형사처벌도 했으면 좋겠어, 형사처벌도 해주세요 라고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냐, 형사처벌 안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형사는 물론 이제 그런 입건의 재량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군대처럼 큰 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이나 여론의 감시를 많이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입건을 안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입건해달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입건 안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소장을 냈어. 고소장을 내버리면 고소는 당연히 입건을 하게 돼요. 고소 각하 처분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입건을 하게 돼서 이제 형사 절차가 막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게 형사 입건이 돼서 조사를 하는데 이미 징계 절차에서 자백을 했거나 또는 징계 절차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 공문서가 있는 거예요. 공문서는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뭐 징계 의결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일단 징계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약간 회의록 일종 비슷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징계 혐의자가 다투지만 징계위원들이 이런 증거들을 보고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이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라고 딱 거기 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감봉 아니면 견책 또는 근심 며칠 또는 뭐 해임이면 형사 문제 되지 않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증거로 탁 가져오면 이제 형사 절차에서 옴싹달싹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징계 절차에서 있었던 그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진술조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형사 절차에서 자기가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징계 의결서와 징계 처분서에 사실 인정이 있었다고 이렇게 인정이 돼버리면 사실 그 형사 절차에서도 그 증거 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일단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군사경찰이나 아니면 군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도 일단 그것을 가지고 기반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히 반해서 갑자기 진술을 뭐 자백했다가 뭐 부인하거나 이렇게 번복을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특히 어떤 사실관계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폭행이라는 건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예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그게 세든 안 세든 폭행은 맞아요. 근데 추행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이제 판례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툭 건드렸으면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건드릴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건전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행위냐, 이런 걸 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적 판단이라는 거는 그런 행위 자체는 법적 판단이라는 건 그런 행위는 있지만 그게 정말 추행 맞아? 추행 맞아. 그건 추행으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건 벌을 줘야겠어. 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끈을 잡고 있다가 하면서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 부딪힌 게 추행이라고 볼지 안 볼지는 경우마다 다른 거죠. 정말 하다 그냥 이렇게 팔이 이렇게 딱 부딪혔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설사 이게 팔이 닿은 부분이 뭐 가슴이나 아니면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이제 객관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이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이게 팔꿈치로 막 가슴을 비비거나 막 이런 수치심을 야기하려고 했던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 건 추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너 순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갑자기 이게 손이 탁 맞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다 이렇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신체 접촉이 됐는데 이런 거는 사실 추행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객관적인 사정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빌미로 해서 수치심을 야기시킬 만한 곳을 일부러 만졌다 라고 인정이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건 추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징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거기를 신체를 접촉한 건 맞아요. 이거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은 추행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는 자백입니다. 자백. 여기 이렇게 건드리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 추행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렇게 돌다가 그냥 우연히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자백을 하는 건 아니고 부인을 하는 거죠. 추행이 아니라고 다투는 건데, 그런데 이게 왜 징계 절차랑 형사 절차에서 문제가 되냐, 징계가 선행됐을 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징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가면 너 만진 거 맞아? 만진 건 맞으니까, 닿은 건 맞잖아요. 이렇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으면 네 맞습니다. 너 추행한 거 맞지? 네 맞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군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좀만 선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착한 군인들이. 여기서는 일단 이제 물어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만진 건 맞지? 라는 질문이 너 성추행이라고 우리가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게 별개의 질문이라는 걸 모르시고 만진 거 맞아? 그럼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대답하시는 분도 그걸 구별해서 대답할 줄 몰라요. 예, 만진 거 맞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면 다 성추행인 줄 알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징계 의결서에 다 기재가 되고 징계까지 나가게 되면 이게 추후에 형사사건으로 번졌을 때 만진 건 맞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만진 것도 아니에요. 닿은 거죠. 닿은 거랑 만진 거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만진 거랑 닿은 건 어떻게 다르냐면, 만진 거는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만졌다라고 표현하는 거면 이 어떤 주체, 그러니까 피의자가 되겠죠. 그 피의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의 주관적 의사를 확정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말이에요. 만지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너희가 의지적으로 알면서 만졌다라는 고의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 고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처럼 질문이 되는 건데, 닿았다는 거는 아주 객관적인 그 중립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관찰된 사실만을, 현상만을 이제 그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닿았다는 거는 고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은 말이라서 닿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데, 너 만졌지? 이렇게 얘기해요. 닿은 건 맞는데 일부러 만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면 형사 절차에서 그냥 네 만진 거 맞고요,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형사 절차에서는 이게 빼박이, 자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징계 절차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징계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이게 자기가 이건 형사 절차 진행 안 되고 징계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형사사건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어요. 징계 처분을 다 받았는데 갑자기 또 형사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입건이 되고 다시 형사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거를 부인하자고 하니 되게 당황스럽고 일관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또 이제 안 좋게 볼까봐 또 이제 무섭기도 하고, 자백을 하면 이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구슬리고, 그리고 당장 이제 들이밀어요. 부인을 하면 징계 받을 때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냐, 지금 거짓말하는 거냐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 다그치면 이분들이 법적으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그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만진 거랑 이게 닿은 거랑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는 거랑 법적으로 그게 추행이라는 건 다르다.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으니까 아, 네, 맞아요. 사실 예, 그때 인정을 했었죠. 지금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만진 거 맞고요.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되게 되면 아무리 해도 이제 선고유예는 빼고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재적 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하더라도 이게 형사로 나중에 번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징계 절차에서부터 조력을 잘 받으시고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잘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도 많이 했었고 그런 관련된 사건 공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성범죄 사건도 많이 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참모를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성범죄 문제가 이제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민간에는 무고가 좀 있는 편이에요. 무고로 실제로 집행유예 선고가 되는 경우를 저희가 사건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이제 강간으로 고소를 했는데 강간의 무혐의를 받고 이제 무고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군대에는 무고가 없냐? 군대에도 무고가 있기는 있어요. 있고, 무고죄로 판단을 받았던 이제 대표적인 경우를 상정해 보자면. 작년 7월 정도에 이제 민사소송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둘이서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술자리가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피해자가 강간 당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에 있었던 그 상대방은 퇴학을 당하게 되고, 이제 징계 처분으로 퇴학을 당한 거죠.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3년 동안 이제 소송에 휘말리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사건 직후에 이제 그 피해자가 그 상대방한테 이제 약간 좋아한다는 뉘앙스의 문자를 보낸 것들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성관계가 있었는데 서로 사귀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거나 이런 이성관계가 좀 더 이제 깊게 발전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불쾌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증거로 현출이 돼서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징계 처분도 이제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셨을 거고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신 게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부당한 고소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그만큼의 이제 학교를 퇴학함으로 인해서 일실이익, 3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이제 생긴 손해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무고죄 신고에 대해서는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오진 않고 그냥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사소송에서 부당고소로 인한 위자료가 1억 정도 위자료랑 손해배상해서 한 1억 8천 정도 인정이 된 민사소송 판결이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무고로 인정이 안 됐냐? 무고는 사실 굉장히 좀 인정되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반대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상대방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신고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아주 이제 막 정말 없었던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나 정말 자기 스스로도 강간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라고 고소를 했거나 이런 아주 악의적인 그런 고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때 그때 무고로 유죄 판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민사소송 판결만 읽어서 그게 왜 무고가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성관계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고라고 인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민사적으로 부당한 고소,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정이 돼서 위자료랑 그다음에 일실이익 그리고 각종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들에 대해서는 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천 정도 인정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군대에도 무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그런 조직의 특성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군대에서도 무고 사건들이 종종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또 이제 군대 내에서는 그런 남성적인 문화가 강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또 자주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 이게 서로 불편한 신체적 접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좀 뭐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고소를 하시는 분도 좀 법적인 조언을 받으셔서 이제 고소를 하시거나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왜냐면 무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당하셨던 그런 일들이 불쾌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법률 전문가나 또는 이제 군에 계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게 법적으로 정말 추행이 맞나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추행으로 고소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고를 받으신 분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과도하게 진압을 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과도하게 처분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양정도 그렇지만 그 절차상에 있어서 얼만큼 이제 형평성을 가진 절차로 진행이 되느냐, 조사를 얼마나 충분히 하고 얼마나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하는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절차에 대한 진중성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생략된 채로 그냥 이 사건을 해결하고 무마하고자 하기 위해서 철저한 증거 조사라던가 이런 진실에 대한 조사 없이 이제 그냥 그런 절차들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좀 모르셨던 분들이 좀 과잉하게 이제 징계를 받으시거나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시 뭐 1년 반, 2년 막 이렇게 지났는데 갑자기 또 형사로 고소한다? 신고를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기까지는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이게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사람은 누구나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요, 다른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디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신고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죠. 징계를 할 때는 징계만 원한다고 하니까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대신에 징계 처분을 더 세게 해요. 이거는 형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징계도 세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형사 안 할 걸 다 생각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되게 세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징계도 엄청 세게 다 받아가지고 되게 막 지금 장난 아니게 됐는데, 갑자기 이거를 또 형사를 고소한다고 하면서 또 형사까지 입건시키고,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군대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좀 억울한 일들의 형태인 것 같아요. 민간에서는 일단 검찰에서 어떤 형사처분이 됐을 때 그 직장으로 통보가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그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진술에서 뭐라고 했는지 이런 것도 잘 알지도 못해요. 이게 일단 기관이 한번 끊어지게 되면 그 기관 사이에서 이게 어떤 협조가 이루어진 데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군대 내에서는 어쨌든 같은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고 군검찰에서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되게 이게 막 공유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군인의 이제 성범죄에 관련된 것들은 다 민간으로 이제 수사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건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군내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민간 검찰 쪽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고, 처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일일이 추적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이제 지금 다 공유가 되고 서로 쉽게 알 수 있고,
이런 좀 군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사실상 이중처벌은 법적으로 이중처벌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게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좀 과도하게 가해진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저는 징계를 할 때 되게 엄격하게 했어요. 증거나 사실조사 같은 것도 되게 엄격해 하고 형사 절차에 준해서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좀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심지어 좀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 거의 형사 사건에 단서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그 징계에 대한 조사가 좀 러프하게 좀 이루어지고 좀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것이 형사 절차에 미치는 군대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군대 내에서는 징계가 처음에 개시가 됐다. 그리고 이게 특히 성범죄 또는 하급자에 대한 좀 양정이 센 그런 범죄다 라고 비사실로 식별이 됐다라고 하시면 피해자가 형사 절차를 원하지 않아서 징계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